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비즈니스투데이의 홍민입니다. LG전자가 오는 17일 4G 폴더폰 LG 폴더2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G 폴더2는 장노년층과 유소년층 그리고 단순한 기능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유용한 기능만을 탑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데이터 안심 잠금 기능이 적용돼 조작이 서툴러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요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LG 폴더2는 17일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판매되며 출고가는 19만 8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LG 폴더2는 꼭 필요한 기능을 합리적 가격으로 선보이는 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산 퓨어셀과 KT가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연료전지 사업 확대와 인공지능 무인운전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두산 퓨어셀의 연료전지에 KT의 AI 기술을 접목해 연료전지 운전을 무인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양사는 KT 계열사 가운데 에너지 사용이 많은 건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수소 시범도시 사업 협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준 두산 퓨어셀 영업본부장은 KT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연료전지 민간 발전 사업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터키 공장의 가동 중단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터키 공장의 가동 중단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였지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차 산업이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완성차 공장이 줄줄이 가동을 중단하고 수출이 급감하면서 자동차 부품 산업과 철강 등 전후방 산업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타이어 업계 3사는 이달 한 달간 해외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르노 삼성차가 차량 원격 제어에서 상담 정비 예약까지 비대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차량 관리를 위한 모바일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마이 르노 삼성과 마이 르노에 커넥티드 기능을 추가해 새롭게 론칭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 르노 삼성과 마이 르노의 맵은 온라인 정비 예약과 채팅 상담 등 편리하게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버뮤다 지역 선사로부터 액화 천연가스 추진 초대형 유조선 2척을 2,536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 선박에는 삼성중공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인 SPU 가스가 적용됐으며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오는 2022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권을 포함해 삼성중공업은 LNG 추진 유조선 시장에서 척수 기준으로 54%의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LNG 연료 추진 방식의 원유 운반선은 주로 10만 톤급 중형 선박에 적용해왔는데 이번 수주가 초대형 유조선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임성현 전 코롱모터스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임성현 신임 대표이사는 1988년 코롱그룹에 입사해 주식회사 코롱기획실, 코롱글로벌 ANC 사업부 본부장을 거쳐 코롱모터스 대표를 역임하며 수입자동차 업계의 발전과 판매 신장을 이끌어왔습니다. 더클래스 효성은 이번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임성현 대표이사는 그동안 수입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쌓아온 전문성과 증명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더클래스 효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가 1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4.15 총선 이후에도 뉴스 댓글 본인 확인제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총선 당일 오후 6시까지만 본인 확인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이번에 결정한 것입니다. 네이버는 본인 확인제는 실명제와는 다른 프로세스이며 뉴스 댓글의 운영 원칙인 익명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댓글 플랫폼이 모든 사용자들의 신뢰 속에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장과 채널A 법조팀 기자가 밀착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재소자를 압박했다는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의 의혹 보도가 정원유착 의혹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장이 밀착의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상 진술조건부 가족선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채널A 기자도 문제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비검사장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MBC는 총선을 앞두고 친문 성향 지모 씨의 제보와 가짜 녹취록을 근거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보도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와 출연자들이 성희롱 발언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대해 법조계에선 N번방의 지인 능력과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 대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여성의 동의 없이 사진을 돌려보며 성희롱 비하 발언을 해 문제가 된 단톡방 사건들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가슴 사진을 두고 성적 발언을 한 출연자들은 모욕죄 정범, 대화를 방조하고 참여한 김 후보 역시 모욕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